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5월달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쉬는 날이 좀 많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나왔는데, 오늘 오전 첫 발이가 부산 강서의 미음동에서 함안 가는 건데, 짐무게는 9톤 정도 나간다고 하고요. 일단 뭐 라이싱을 뭐 잘해야 된다, 뭐 미끄러지면 안 된다, 뭐 여러가지 말로 조금 겁 아닌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라이싱을 잘해야 되는 거 뭐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일단은 뭐 짐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뭐 얼마나 중요한 짐이고 좀 난해한 짐이면 라이싱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보고 뭐 판단해 가지고 뭐 라이싱 하고 출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안 법수 가는 거 상차로 왔는데, 예? 함안 법수 가는 거 상차로 왔습니다. 배수가 몇 개 들어갔어요? 뭐 3개라던데 제품은? 예, 알았어요. 여기입니다, 3개. 여기 이제 예. 우선 대기하고 있어서 저 금방 요거 나가거든요. 예예. 내가 들어오고 요거 3개입니다. 오늘 상차할 짐이 이거 제품 3개네요. 네, 일단은 상차할 짐을 봤고요. 일단 다른 차가 상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차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짐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고무판하고 나무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앞에 부분이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게 평평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뒤쪽에 동그란 부분은 나무를 그냥 고아만 주면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짐을 보니까 사실상 좀 솔직히 저런 짐들을 한 번씩 보면 좀 겁을 먹습니다. 처음에 겁을 먹는다기보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가볍지만은 않아요, 마음 자체가. 일반 뭐 조선 기자재나 뭐 공사 자재 이런 짐들은 늘 상차하던 대로 이제 상차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싣고 가는데, 오늘 같은 저런 짐들은 제품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게 실린더 이런 종류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디 부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런 짐들은 좀 약간 변수도 있고 하니까 막 쇳덩어리로 딱 뭉쳐져 있는 게 굉장히 무거워 보일 것 같고 좀 위험해 보일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나만 그런가? 하여튼 뭐 짐 보고 살짝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그래도 뭐 결론은 밑에 고무판하고 나무만 깔면 되겠다. 그리고 위에 이제 라이싱을 할 때 벨트로 할지 체인 블럭으로 할지 그걸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게가 총 9톤이 안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한 개당 무게가 기본적으로 2톤 이상 나가는 것들이라 체인 블록으로 하는 게 안전하긴 하지만, 근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정이 되어 있고 고무판도 깔 거고 그렇게 막 운전을 험하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체인 블럭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뭘로 라이싱 할지는 생각 중에 있고요. 나중에 상차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있다가 상차를 한번 진행을 하고 라이싱까지 한번 해볼게요.
상차 다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야, 뭐 발을 하나만 치려고 했는데 짐을 상차를 하다 보니까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한 것 같아 가지고 발을 앞에 잡아주는 거는 메인으로 이제 체인 블록으로 잡아줬고요. 뒤에는 이제 혹시나 싶어서 별 힘은 안 받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그나마 안전하게 깔깔이바를 하나씩 더 라이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론상 생각을 해보게 되면 메인으로 이제 앞에 체인 블록만 하나 잡아줘도 크게 뭐 험하게 운전하지 않은 이상은 짐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무판도 대어놨고 밑에 나무도 깔아놨고 다 받쳐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냥 이상하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짐을 상차하고 나면 이게 빈 공간이 있으면 뭔가 발을 좀 더 쳐줘야 될 것 같고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그래서 이제 뒤에 깔깔이바를 하나씩 더 라이싱을 해줬고요. 지금 짐 무게는 한 8, 9톤 나가네요. 하나당 거의 한 3톤씩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당 3m가 넘을까 싶어 가지고 중간에 일렬로 넣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적재함 길이가 짧냐 안 짧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상차지에서 담당자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줄자로 대충 튕겨 보니까 뭐 짐은 다 상차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띄워 가지고 상차를 했는데 길이가 딱 맞습니다. 9m 10 안에 딱 들어오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상차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내일도 공휴일이고 중간에 월요일만 이게 일하는 날이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짐을 보다가 다른 짐이 마땅히 보이지 않기에 이 오다를 잡아서 왔는데, 상차되는 짐이 이런 짐인 줄 알았으면 아마 운임비를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오더를 받고 왔거나 했을 것 같아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뭐 이런 짐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상차를 해서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오다가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짐들은 운임비가 일반 짐들보다는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오후에 두 번째 짐을 상차를 할 때 뭐 좋은 오더를 잡으면 되니까 첫 파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기존에 가던 거리를 동일한 운임비가 아니고 조금 더 오르면 잡으려고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일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운반비, 아니 그 이하도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고요. 제가 지금 나라에서 화물 운송 종사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기는 주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화물 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혜택을 받기는 받지만 체감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 내가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그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아마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나라에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낫죠. 나은데 지금 기름값 자체는 전쟁이 터지기 전보다 거진 500원에서 600원 정도가 더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타격이 큽니다.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게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게 계속 궁금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거의 뉴스를 하루 종일 시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계속 전쟁이 뭐 끝난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안정이 된다든지 이런 소식은 없고 계속 지체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 언제 끝나겠노 라는 생각에 그냥 뉴스도 이제는 안 보고 있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지금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뭐 뉴스를 보게 되면 화물차 기사님들이 유가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도 간혹 제가 보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물차 할부가 끝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정짐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정 거래처가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오게 되면 뭐 무조건 그 짐을 상차를 해서 운송을 해주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쌓아야지만이 계속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세워서 놀게 된다면 이거는 고정짐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겠죠. 기존에 일감을 주던 그 기사님은 유가가 올라가지고 차를 세워서 쉰다고 하니 본인들은 운송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 일이 다른 누군가한테로 돌아가겠죠. 사실상 저도 지금 기름값이 많이 지출이 되기는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장거리가 아니고 거의 중단거리 정도 이렇게 제가 뛰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기름값이 좀 적게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1월달 기름비랑 그리고 4월달 기름비랑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진 한 6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아예 안 해준다면 그 이상 훨씬 많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차를 세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지금도 유가가 많이 비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요 진짜 차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차를 세우고 다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안전운임제만 이게 시장이 된다면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유가가 올라가면 운송비도 그에 따라 올라가면 제가 유가 걱정 없이 뭐 운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겠죠. 화물 운송업을 하시는 이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엄청난 의뢰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갑을병정 가운데서 정이죠, 정. 제일 낮은, 정말 자신의 어떠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택시도 기본 요금이 정해져 있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최저 시급이 정해져 있고,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이 화물 운송업 자체만은 정해진 게 없어요. 뭐 어느 정도 틀은 있겠죠. 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km 거리를 11톤 차가 20만원에 간다라는 틀이 있으면, 이 틀대로 만약에 기준대로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17만원, 뭐 16만원 이렇게 운임을 올리게 되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사실상. 기본 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로 이렇게 운임을 세팅을 해서 오더를 올린다. 뭐 물론 알선 업체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근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땀 흘리고 또 비싼 기름값 띄워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뭐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보시겠지만, 이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에도 시달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워낙에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들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영운모라고, 영업화물 운전자들의 모임이라는 카페죠. 정확한 명칭이 맞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카페에서 안전운임제, 모든 차종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라는 이런 스티커를 카페 매니저님께서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도 차에 부착을 해가지고 다니는 상태거든요. 세상 뭐 어느 차는 되고 어느 차는 안 된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안전운임제를 시행을 하려면 모든 차종들이 다 시행이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에 지금 뭐 거의 60만원이 더 나간다는 건요, 지금 애 학원비 뭐 3달치입니다. 3달치. 거의 3개월치가 어떻게 보면은 기름비를 고스란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상황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상차로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뭐 제 생각이 다 맞거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몸은 쉬고 싶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움직이고 하차하고 또 상차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차지 도착했고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차는 이제 다 끝났고요. 함안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오더가 많이 없네요. 아까 거제 가는 거를 잡았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따로 오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점심을 먹고 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카페에서 안전운임제에 관해서 스티커를 이제 받아가지고 차량에 부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게 되면은 제 차 같은 경우 앞에 붙이기가 좀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좀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적재함 뒤에도 부착을 해놨습니다. 적재함 뒤에 부착을 해서 뒤에 차량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해놨거든요. 안전운임제가 아마 시행이 되는 게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운임제가 사실상 신작에 시행되었었어야 됐고요. 지금이라도 환불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이 좀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면은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차지에 도착을 했을 때 하차지 담당자분이 크레인만 이렇게 갖다 놓고 적재함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하차하는데 기사들한테 하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오기가 조금 귀찮은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위에서 발을 걸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양반인 편이죠. 근데 이제 크레인만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멀뚱멀뚱.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짐 안 내릴 거냐, 발을 걸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모른 채 제 할 일만 합니다. 아까 전에도 그랬듯이 저는 크레인이 왔는데 아무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약간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할 일은 짐을 상차하고 제대로 결박한 후 도착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까지 제 일이니까, 그 짐을 하차하는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장비만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약간 여기서도 한바탕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차를 하시길래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차 장소에 왔는데 기사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하다시피.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부탁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빨리 가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도와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도와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거 만약에 우리가 줄을 걸어주다가, 발을 걸어주다가 잘못 걸어서 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지냐 말이죠. 아주 발을 걸어주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희 할 일은 짐을 상차하고 결박하고 도착 장소에 도착을 해서 결박을 해제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게, 그게 저희 일이에요. 그게 저희 일이고 그게 끝입니다. 그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고 유의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는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마에서 하차하고 한 1시간 40분 정도 콜을 보다가 마산으로 나가는 짐을 잡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짐 무게는 뭐 한 2톤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짐은 되게 가벼운 제품인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막 콜을 보고 했는데 이거 잡고 마산으로 나가서 김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을 아마 하지 싶어요.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아마 내일 또 휴일이라서 짐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마산에서 빈 차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나중에 상차지에 도착을 해서 제품이 조금 영상으로 보여드릴 만한 제품이면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니면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들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